분양가 상한제 첫 번째 단지 나오고 최근 급매물 거래까지 된 지역 강동구 지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 마포, 그중에 강동 최대 2억 떨어졌다. 하락 초읽기 기사들은 항상 이런 거 물음표입니다. 올라가는 거는 상승 시작됐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달 초에 14억 7천에 거래했다. 어디가? 고덕 아르테온이. 그렇다면 2억 3천 떨어진 거죠. 근데 최대 2억이래요. 축소하고 있죠. 시작부터 축소딜이죠. 어디서 장난질이야?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자, 그라시움의 경우도 14억이었지만 12억 9천으로 1억 1천만 원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 그 이유 분석이 뭐예요? 갭투기 했던 아파트니까 헐값에 나온 거다. 강동구 뭐 17억 거래했는데 7천만 원 싼 매물 등장하고 5월까지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거 갭투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린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7천만 원 저렴한 매물도 있고 지금 1억 저렴한 매물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 급매물들이 늘어날 거죠. 갭투기 아파트들 앞으로 계속 헐값으로 나올 거죠. 일단 실거주가 못 들어가는데, 근데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투기 수요는 빠졌지만 실수요들이 계속 살 것이다. 실수요들이라면 지금 사라. 왜? 투기 수요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살 여력도 없고 살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들 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냐? 고점일 때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예시 드는 게 요즘 맨날 뭐 넘버원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막 칼럼 올리고 책 내고 했던 그 곰 리번 때도 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툭 떨어졌죠. 지금 다시 더 올랐으니까 괜찮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때 팔고 나중에 다시 샀으면 되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수요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고점일 때다. 더 저렴한 매물 점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사야 돼요? 기다려야죠. 특히 갭투기 매물이 많이 나왔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옆에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가 파는 매물이라든가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들 역시도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격 변화 보면 어때요? 최고 17억에 거래됐던 게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14억 7천이 나왔다. 층수가 얘에 비하면 낮겠지만 얘에 비해서는 오히려 고층이죠. 타입도 같고 옆에 고덕 그라시움 아까 이야기했던 거 14억인데 아까 12억 9천 얘기 나왔는데 그 뒤에 또 12억 5천 거래도 떴더라. 층수 별 차이 안 나죠. 뭐 이게 완전 저층이라 그렇다. 그런 거 아니죠. 7월보다 많이 비싼데요. 그때 살걸. 떨어지고 있다는 건 더 떨어질 거란 징조죠. 특히 거래량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볼까요? 8월 말까지 거래됐죠. 14억 3천까지 떨어졌다. 15억 4천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도 13억 8천 조금 떨어졌죠. 그 뒤에 거래가 아직 안 되고 있다. 2층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저 급매물 한두 건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남에 4억 떨어진 거 아파트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법인 급매물이니까 특수거래다. 법인 급매물이니까 특수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인 매물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법인 내년에 보유세 엄청나게 중과가 될 것이라서 지금 특히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인 내년까지, 그리고 보유세 나오기 전인 내년 5월까지 계속해서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특수거래예요. 사실상 법인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법인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정부의 의도죠. 그렇다면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특수거래라고 치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기사를 내는 것은 언론이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매매거래량 6월 거래량에서 거의 한 30-40% 정도 빠졌죠. 그리고 30-40% 정도 빠질 것 같아 보이는 분위기다.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한 단지 예시로 들었지만 16억 매물 나오고 있죠. 그 매물이 가장 저가일까요? 사실상 더 저가 나오면은 허위 매물로 자르는 경우도 많겠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살기 때문에 뭐 실거주 요건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안 되니까 전세금은 더 올릴 수 없을 테고 거래 절벽 상태다. 이미 매수세가 붙지 않으니까 급매물 가격 12억 원 선까지 떨어졌다. 더 떨어질 수 있죠. 법인뿐만이 아니라 다주택도 전체적으로 규제가 들어갔는데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는 다주택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집을 샀는데 전세를 놓진 않겠죠. 보통 입주 새 아파트를 해서 전에 뭐 살던데 전세에 살고서 전세를 넣는다 그런 경우보다 들어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 분양했던 아르테온이라든가 이런 데들 전세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매물은 많은데 전세가는 안 떨어진다 막 계속 이런 프레임 해가면서 했었는데 그 매물들이 나중에 다 쏟아질 수밖에 없죠. 상승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뭐 올랐다 작년에 결국 더 올랐는데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보합되고 있죠. 상승하다가 보합됐다. 다음엔 하락이다. 특히 강남 상구 옆에 있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가 많아서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막 폭등한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전세가 상승세도 떨어지고 있다. 법인 매매 거래량 얼마나 돼요? 판 게 많은데요. 은근히 산 거 얼마 안 되는데요. 산 거 얼마 안 되지만 막판에 이렇게 좀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 전에 더 많이 샀죠. 사실상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전에 많이 샀죠. 비중 보면 어때요? 2016년에 많이 샀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샀다. 비중이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 거래 매입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은근히 많았다는 거죠. 올해도 꽤 됐다. 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2016년 같은 경우 법인으로 많이 샀다가 2017년쯤에 법인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했겠죠. 법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빨리 말소하고 팔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 많이 나올 것이다. 첫 분상제 아파트 나왔죠. 특히 문제는 뭐예요? 첫 분상제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서 나왔죠. 거기다가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분상제 적용하면 3,500이라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을 가진 전문가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분상제 적용되는 게 고분양가 제한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더 비싸게 나올 거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왜 해요? 내가 있으면 그 정도의 생각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돈이 눈앞에 보여서 눈이 돌아갔으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 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말에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또 작년부터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떨어져? 지금 고점이잖아요. 계속 작년엔 고점 아니었어요? 작년도 고점이었어요. 올해도 계속 고점이고 사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떨어지니까 당장 파세요가 아니죠. 떨어지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실수요들, 투기 수요들은 뭐 사가지고 망하든 말든 신경 끄고 실수요들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뭐 돈 날렸다느니 니들 찬양하는 그런 유튜브 가서 보시고 그 사람들 왜 계속 오른다고 듣기 좋은 얘기하니까 거기서 혹해가지고 호가 붙잡고 계속 하고 있죠. 집값은 더 올랐다고 칩시다. 양도세 어떻게 되고 보유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유세 나가는 거 생각해보고 하면은 그거 오른 건 일도 아니죠. 오히려 손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찬양하고 있어요.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눈이 돌아갔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돈 벌 것 같다,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쪽이 정신승리하고 있는지는 지금 답을 보면 나오죠. 저는 계속 규제 강화된다고 그랬고 임대사업자 법인 위험해진다고 그랬고 신탁 위험해진다고 그랬고 지금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표상으로 조금 올랐다고 그게 지금 맞아요? 지표상으로 집값 오른 데 있죠. 호가도 더 오른 데 있고 그거에 맞춰서 거래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영끌한 사람들 이자 부담에다가 보유세 부담 늘어나게 생겼고 사실상 뭐 1주택 같은 경우 고가주택 아니고 서민주택 같은 경우 보유세 늘어봤자 뭐 1, 20만원 정도 늘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좀 더 돼서 뭐 한 몇십만원 정도 늘었겠지만 일단 부담은 조금 더 커졌죠. 거기다가 다주택 같은 경우 열심히 투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임대사업자 9.13 이후 막혔죠. 그럼에도 그 전에 거 때문에 안 떨어진다. 법인으로 사면 된다. 다 지금 그 게임에 넘어가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눈이 돌아갔으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근에도 똑같이 밀었다가 떨어졌다. 과연 이 가격 나와요? 예전에 2,600만원 얘기 나왔었죠. 분당제 처음 했을 때. 요거를 오히려 걱정해야 될 때죠 지금. 분당제 전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한선 2,978만원 요거라도 맞추지. 근데 지금 생애 최초 특공도 늘리고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요런 거 나중에 이제 더 저렴해지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전세가 오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도전하시라고요. 집 사지 말고. 사실상 이것도 가격 봐야 되겠지만 저것도 비싸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수요라면 못 믿겠으면 집 사지 말고 저렇게 분상제 적용하는 단지를 도전하셔라. 집 사면은 패가 망신하는 거고 저런 거 하면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산 사람보다 훨씬 피해가 줄어드니까. 재건축 아파트 저렇게 분양 받아봤자 뭐 돼요? 하자 발생할 수도 있다. 재건축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죠. 현땡 산업개발 굉장히 유명한 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자 대거 발생. 여기뿐만이에요. 그 전에 얘기 많았죠. 물 새고 공 굴러가고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강동구 일대 위치한 A아파트 지금 조합까지 시공사 편들고 있어요. 비리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시공사에서 시정해가지고 시공사 돈 쓰는 거지 조합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시공사에서 그만큼 퀄리티를 못 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시공사 편을 들고 있다. 자기네들도 하자 발생한 아파트에 살면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년까지 집값 상승세 하면서 투자한다면 강남사구와 마용석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죠. 경제지에서 리먼 때도 오른다고 계속 하고 있었던 데예요. 은행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무조건 오른다고 한다. 떨어지게 되면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최대한 많이 이자 내고 여력 안 돼서 경매 나오더라도 낙찰가가 높다. 이거 노리고서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은행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은행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전문가 봤어요? 은행이 더 심하죠.
다른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자리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에서 이제 딴 부서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써먹고서 가능이라도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부동산 투자 지원 센터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직급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때 틀렸으니까? 아니죠. 최대한 뽑아먹을 만큼 은행한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오히려 감사하죠. 이게 부동산 연구소 여기서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은 지역. 도쿄보다 비싼 데가 서초구고 뉴욕보다 비싼 데가 서초구예요. 상승 여력 아직도 많죠. 서초구는 강남 4구 뭐 얘기하는데 강남구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송파 강동 그 영향받아서 엄청나게 뛰었는데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에요. 웬만한 대도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수도보다 가격 비싸죠. 그런데도 상승 여력이 많아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니까. 저거 이해관계 있으니까. 강남 4구 및 세종 아파트 거품이다. 얼마나? 매매 가격 비율이 200%가 넘었죠. 강남 4구가. 노란 애가 강남 4구예요. 200%가 넘었죠. 파란 애가 강남 4구예요. 중위 가격 기준으로도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기준도 거의 170%에 육박한다. 엄청나게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죠. 거의 2배 가격으로 사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른다? 여력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양해야 되죠. 이만큼. 분양 생각보다 얼마 없는데요. 아직 저기 일정만 안 나왔죠. 지금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일정만 안 나왔지. 둔촌주공도 조만간 추진하겠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분상제 적용돼서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데 이주 수요를 지금 이미 나가 살고 있잖아요. 부수고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집에 돌아오는데 결론 떨어진다. 이게 상승 뭐 하락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보합기가 길어질 뿐이다. 앞으로 입주 뭐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추후에 많아지겠죠. 분양 많죠. 분양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가격 띄운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많다. 지금 저기 나온 게 다가 아니다. 아직 둔촌주공 반영도 안 됐는데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아까 거품 비율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내재 가치 대비 거품이 크다. 특히 강남 4구는 굉장히 크고 다른 데보다 보합세가 먼저 왔다. 그리고 급매물 거래가 되고 있다. 거래량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락 눈앞인데 913 이후 올랐던 거 1216 이후 올랐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왜? 이미 규제 연이어 때리면서 기미가 보이면 더 규제 때리겠다는 것도 보이고 수요는 엄청나게 줄었고 그러니까 절대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급매물 저거 나온 게 급매물이 아니라 급한 매물이지 저렴한 매물은 아니다. 기다리면 복이 옵니다. 하다못해 내년 5월까지라도 기다려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테니까.